40대, 50대 나이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의 퇴행 등 이러한 문제는 아직 이를 나이인데 건강했던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무릎이 갑자기 붓고 열이 나며 기상 직후에는 더 심하게 붓기도 하고 다리가 뻣뻣해져서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경우도 젊은 사람한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진골추나 유경환입니다. 나이도 젊고 건강한 무릎을 자랑하신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무릎이 붓고 또 심하게 부종이 생기는가 하더니 심한 날은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날이 갈수록 무릎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에 더해서 무릎에 뜨거운 열감도 동반되기도 합니다. 오전에는 증상이 좀 심했다가 오후쯤 되면 또 증상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상 직후 때마다는 무릎이 더 심하게 붓고 열감도 더 심해지며 무릎 자체도 뻣뻣해져서 기상 직후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걷기조차도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후가 되면 무릎의 뻣뻣함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 부종 자체는 오전이나 오후나 시간이 갈수록 비슷하게 사라지지 않고 다리 전체가 퉁퉁 부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한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2주 이상 지나다 보면은 무릎에 통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병원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게 좋지만 특별한 염증의 문제가 아니므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적용하더라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진골추나 유경환에서는 금방 위에서 설명한 지금껏 임상의 결과로 확인된 무릎 부종의 원인은 염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릎은 경락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경락이 무릎 양옆과 앞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위경락과 양옆으로는 간경락과 담경락입니다. 또 무릎은 신경확상으로 퇴퇴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퇴퇴신경이 통과하는 근육들이 경직이 발생되어서 퇴퇴신경을 압박되어서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아랫배가 차가워집니다. 퇴퇴신경이 통과되는 근육들이 경직이 돼서 퇴퇴신경을 압박하게 되어서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리 전체와 특히 무릎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무릎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는 독소가 생기거나 또 독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음식류, 밀가루, 육류, 가공식품, 특히 차가운 것 등은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흉추 5, 6, 7, 8번을 교정해서 소화기관에 신경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해서 소화기관이 정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핫팩이나 기타 따뜻한 물건으로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평소에도 배가 차갑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후에 대퇴신경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대부분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대퇴신경이 원활한 흐름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퇴사두근 또한 스트레칭 시켜서 근육의 부정렬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추 교정법입니다. 소화기관의 정상, 곧 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흉추 5번, 6번, 7번, 8번을 교정해줍니다. 교정을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립근 자체를 다 이완시켜서 주변에 결절되어 있는 그런 근육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다혈근을 이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혈근은 좀 깊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넣어서 혹시라도 결절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해서 근육이 충분히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밑작업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추체, 간격과 높낮이, 좌우 변이를 살펴서 만약에 변이가 있는 것은
간격도 맞추고 높낮이도 높은 것들은 밀어 넣어서 제자리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좌우 변이를 살펴서 만약에 변이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틀어져 있으면 이렇게 좌우 변이까지 잡아서 5번, 6번, 7번, 8번이 정상적인 위치에 놓여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서 정상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제거입니다. 대요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환자한테 자세를 이렇게 누워서 깍지를 껴서 무릎을 잡게 합니다. 그리고 한 발은 베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자에게 이 방향으로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힘은 50% 정도 주게 해서. 자, 들어 올려 보세요. 힘을 쓰는 시간은 10초입니다. 하나, 둘, 10초. 자, 10초가 지나면 됐습니다. 다리에 힘을 완전히 빼세요. 그러면은 발끝을 밀어서 밑으로 쭉 내려서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15초를 그대로 기다려줍니다. 하나, 둘, 15초. 자, 다시 또 들어보세요. 또 들으면은 힘주는 시간을 10초로 유지해줍니다. 하나, 둘, 10초. 됐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빠지면 다시 쭉 늘려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킨 다음에 15초를 기다려줍니다. 이게 대요근을 이완시켜서 대퇴신경이 무릎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뒤꿈치가 엉덩이에 완벽하게 닿아야 정상인데 이렇게 단축이 되어 있으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시술자는 여기를 막아주고 환자한테 다리를 뻗게 합니다. 그래서 힘은 약 50% 정도를 줘서, 그래서 10초간 다리를 뻗는 힘을 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10초. 됐습니다. 10초 후에는 다리의 힘을 완전히 제거하고 쭉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환자가 아파오지 않는 선까지. 그리고 이 상태에서 15초를 기다려줍니다. 하나, 둘, 15.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또 뻗으세요. 하나, 둘, 10. 됐습니다. 후 힘 빼세요. 힘 빠진 거 확인하고 다시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켜서 이 상태로 15초를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두세 초 정도만 하면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충격을 제외한 무릎에서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소화기관의 문제로부터 발생합니다. 평생 즐겁게 걷고 싶다면 소화기관이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올바른 식습관이 완전한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